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지역사회복지론 제3회차 실전문제풀이 뒷부분 12문제 들어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부드럽게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법조문에 있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서를 암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쭉 흘러가듯이 문제를 읽을 때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것을 잘 정돈하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쉬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문이 좀 길지만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중에 옹호 기술이 있습니다. 옹호 기술. 자, 일종의 이제 대변 기술이다.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옹호라고 하는 것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을 보면 옹호란 클라이언트나 시민의 이익 또는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대변하거나 방어하는 활동, 이게 바로 옹호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권리를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시민의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활동이 옹호라고 말하죠. 거시적 실천 기술이기도 하고 미시적 실천 기술이기도 하는데요. 거시적 실천 기술로서 옹호는 끊어요. 개별적 문제를 공공의 쟁점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끊어야 돼요. 개별적 문제를 공공의 쟁점으로 또는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쟁점,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을 시켜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옹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시민권 확보를 위한 입법운동, 옹호죠. 장애인 등을 포함한 위험에 처한 인구 집단의 권리를 위한 투쟁, 이거 다 옹호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민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장애인을 위한 대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의 옹호라 이렇게 말합니다. 리을입니다. 디귿집은 맞고, 리을은 옹호 활동은 개별 사례나 클라이언트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실천에서는 활용되기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활용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실천론에서 지역사회 복지 말고요. 실천론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개별 클라이언트, 개인을 말해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옹호하는 역할, 옹호자 역할을 배웠어요. 따라서 미시적 실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시적 실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옹호나 정책 옹호 이런 것들도 모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리을 지문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미시적 실천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들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이거는 출제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체킹하시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을 찾아내는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가로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게 체계이론이죠. 이 체계이론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체계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내외, 그러면 지역사회 안쪽과 지역사회 바깥쪽이니까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역사회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이 외가 바로 환경이 되는 거다. 따라서 이 내외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현상을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인 지역사회와 외부 환경 간의 상호작용, 상호교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동이란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생태학입니다. 생태학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운동 조직들의 역할과 한계. 사회운동 조직들이 많습니다. 사회운동 조직들이 많은데 이 사회운동 조직들이 바로 일종의 자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 조직들은 자원이 무궁무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계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원동원 이론입니다.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자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리을 지문이 중요한데요. 모든 현상에 대한, 여기 같이 읽어요. 시작. 객관적 진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의구심을 던진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객관적 실제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객관적 실제에 대한 의구심을 강조하는 게 사회구성주의, 사회구성론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사회구성론은 객관적인 측면보다는 주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체계이론, 생태학이론, 자원동원이론, 마지막은 사회구성론입니다. 자, 그것을 연결하는 것이 5번이죠. 체계이론, 생태이론, 자원동원론, 사회구성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는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66번 들어갑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내용에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이다. 자, 이것도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은 끊고, 로스만의 사회계획 모델에서 끊고,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끊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 나왔습니다. 리을 별표. 자, 우리는 모델 연습을 엄청 많이 했죠. 지역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의 가능한 한 최대의 주도권을 갖고 전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사계입니다. 지사계.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 로스의 사회복지사 역할은 안, 전, 조, 사 또는 치가 있는데 이 중에 핵심적인 것은 전문가도 아니죠.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안전조치는 사계가 아니라 지사계죠. 지사계. 지역사회 개발, 지사계의 안전조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조력자고요. 앞, 뒤 다 틀렸습니다. 디귿입니다. 비행, 주택, 정신건강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앞에서 풀었는데 4개였죠. 4개. 문제 해결과 기술 중요한다. 이건 전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 여기 틀렸습니다. 마지막 리를 하나 맞는다는 건데 보시죠. 정치적 권력 강화에서 사행의 냄새가 나죠.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갈등 이론과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의 경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익 집단이 있고 거기에서 갈등도 나타나고 경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이익 집단이 바로 앞에서 했던 다원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경쟁, 갈등, 이게 바로 복지다원주의. 아니 다원주의론, 여기에서 정책에서 배우신 대로 간다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양한 이익 집단과 경쟁 원리에 기초하고 있고, 여기가 중요한데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이 가장 큰 게 바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이에요. 이건 나중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을 하나 맞습니다. 정치적 권력 강화는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인데 테일러 로버츠는 5개의 모델을 제시했고 이 5개의 모델의 구분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냐 아니면 후원자의 의사결정 권한이 크냐 거기에 따라서 나눈 게 이 5개의 모델이에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답은 리을 하나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67번 문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관련된 법령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이다. 자, 하나씩 들어가죠. 시장, 군수, 구청장,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입니다. 법률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고 둔다는 강행규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의결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결 X입니다. 디귿쯤은 맞고. 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를 둔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무협의체도 의무적으로 둬야 됩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입니다. 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법령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그대로 이해하시고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6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근로능력평가입니다.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이 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에 평가 대상자는 아시죠? 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정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여기서 끊어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죠. 그게 바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선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습니다.